간밤에 미국 증시는 반도체 위주로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외신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외신 네컷입니다. 외신 네컷 4가지 사진들 준비해 드렸습니다. 닛산과 그리고 혼다 이 둘이 생존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장기적인 시너지 정말 통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관세인데요. 그 관세가 얼마나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까지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가져왔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2026년 8월까지 합병을 완료하고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조 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중에 12%까지도 올라갔던 혼다가 장 막판까지는 3% 줄었습니다. 그 주가의 흐름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계획은 혼다 자동차는 닛산 자동차를 인수하는 장기적인 거래에 대한 스케치를 한 겁니다. 두 회사는 2026년 8월 주식을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공동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신설되는 지주회사의 사장은 혼다가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장중에 혼다는 12%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두 회사의 경영진은 이 거래를 합병이라고 불렀지만 혼다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 사진의 과반수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닛산의 파트너인 미쓰비시 자동차도 이번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이 사실 양사가 경영 통합 협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 매출은 둔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는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가 이미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얼마나 나빴나 찾아보니 특히 닛산의 경우가 좋지 않았는데요. 2025년 회계연도 상반기 연결 결산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나 감소했습니다. 심각한 상태죠. 그러면 양사의 합병으로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선임 산업분석가 요시다 타치오는 2025년에 합병이 성사되면 혼다와 닛산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긴 할 테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닛산은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혼다는 단기적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혼다와 닛산의 합병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어려움과 장기적인 시너지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양사의 협력과 시장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시죠. 두 번째는 CNBC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시민들의 신뢰도가 다소 낮아진 듯합니다. 신뢰 지수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104.7을 찍었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지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관세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달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 정책,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이번에 발표됐는데요. 예상 밖으로 하락했습니다.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도는 104.7로 예상치인 113.2보다 크게 낮게 나타난 거죠. 그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우선 가장 큰 원인은 관세입니다. 응답자들의 46%는 관세로 인해 생활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10월과 11월에 신중한 낙관론이 12월에는 다소 비관적으로 돌아섰고요. 결국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 지금 내구재를 구매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증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올해 3분기 국내 17개 산업 중 12개의 영업이익이 감소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전망치는 97.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91.8보다 상승은 했지만 2022년 4월부터 기준선을 33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여파로 한국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에 한국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등 주요 변화가 실제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끝없는 미중 갈등입니다. 사실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그래도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야후 파이낸스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 정말 끝이 없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 대표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으면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미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중국은 즉각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즉각 보복 조치를 시사했고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 모순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미중 간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대립이 앞으로 세계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청원 본부장 통해서 국내 연결고리 찾아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닛산과 혼다의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제 시간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지각 변동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글로벌 자동차 순위에서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혼다랑 닛산을 중심으로 일단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미쓰비시까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합병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공통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의 매출 상호 보완, 그다음에 연구 개발, 생산 거점 통합 등을 실시할 거기 때문에 이 산업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니까 테슬라가 FSD로 만약에 이런 자동차 시장 자체를 아예 선점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뭐, 이 도요타부터 시작해서 포스바겐 등등 나머지 업체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구도에서 크게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합병 시너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아예 바뀌는 스타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닛산 자동차와 혼다의 합병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금리 인하 그리고 다른 경제 정책들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11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뭐 관세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런 미래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확대가 된 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가 10월 달과 11월 달에 12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시면 소득이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이제 12월 달 11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는 소득 전망이 악화가 된 것이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소비자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센티적인 감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구매 계획에서도 이제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물가에 대한 끈적끈적한 영향을 주겠죠.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동차 등 이런 소매 판매에서는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소매 판매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관세도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뭐 관세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기준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좀 낮은 쪽에서의 영향이 있었고요. 또 이제 35세 이상의 소비자들에 의해 좀 주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자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별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주요 소비를 하는 그런 쪽에서의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강해진 게 주요 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생활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과반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46%이기 때문에 향후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생활비를 증가시키긴 하겠지만 또 21%로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또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었지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미국이 중국을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둘 간의 갈등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앞으로 계속 좀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통신 장비까지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 흐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거의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무역 전쟁 강화되면서 상당히 좀 피곤한 상황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면 저가 공세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지게 된다는 점이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 쪽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부정적인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쪽에서 바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어느 정도까지 강도를 높이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플러스 알파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통해서 특징주들과 외신들의 연결고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소식들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혼다와 닛산 소식이 주가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